안녕하세요. 볼러TV 성욱입니다. 서우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 나왔다는 것은 대체로 축구협회 얘기를 K리그 하겠다는 아니면 거죠. 이제 축구협회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축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지난 한 달 동안 이사회 임원진이 없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번에 5월 3일 날 임원진 명단, 대한축구협회 이사진 명단을 부회장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25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명단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금 부회장직에는 김정배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굉장히 신선한 이름이긴 합니다. 축구계에서는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회장단 총 6분이 선임이 됐습니다. 한준희, 장회룡, 원영신, 하석주, 최영일, 이석재 이렇게 6분이 선임이 됐고요. 분과위원장도 좀 새롭게 임명이 됐죠. 유임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밖에 이사진은 완전히 거의 물갈이가 됐고요. 그 문제가 됐던 기숙사명 결정 이사회 때 유일하게 소신 발언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만 유임이 됐고 나머지는 싹 갈렸습니다. 사실 그 이사진들이 총사퇴를 했던 것은 그 기습사면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수격할만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자 좀 뭐랄까요,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포장이 됐었죠. 네. 여론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총사퇴 의미 없습니다. 새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얼굴만 바뀐 거지 뭐 그전하고 차이가 없다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유임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업무 연속성 그리고 선임된 지 얼마 안 됐던 부분들이 고려가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선임이 됐는데 지금 아직 좀 발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무총장 그리고 심판위원장 요 두 자리가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안 났는데요. 사무총장은 원래 그 협회 내부 승진이었던 그 전한진 사무총장이 오랫동안 맡아왔었는데 지금 직위를 아직까지 못 받고 사퇴한 상태지만 현재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도 그래도 꽤 관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정몽규 회장이 사실은 가장 좀 아쉬워했다는 인사로도 신뢰하는 알려졌고, 그러니까 총사퇴에 포함됐던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얘기로는 다시 이제 전한진 사무총장도 유임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좀 번다는 얘기도 있고 새로운 분을 구하는데 잘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한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 이전부터 대한축구협회 정말 오래 장기 근속을 했고 한국 축구의 정말 부침을 모두 뭐 최전선에서 경험을 한 그런 분인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심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 아닌 논란이 있습니다. 그 심판 출신의 김동진 심판위원장이 지난 1월에 새롭게 선임이 됐는데 선임 당시에도 사실은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이제 투서들이 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취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없으면 뭐 이임생, 마이클 밀러, 정혜성 위원장처럼 유임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심판위원장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또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서 K리그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K리그에서 계속 대형 오심도 있었고 심판실이 인정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심판 행정에 대한 좀 지적들이 많은데 그 심판위원장을 여전히 공석으로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합류한 대한축구협회 이사진 구성이 잘 된 건지 기대할 만한 구석은 무엇이고 우려될 만한 곳은 또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대되는 점 긍정적인 좋은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3연 파문에서 가장 컸던 문제가 축구라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축구인이라는 경기인이라는 바운더리 밖에 있는 목소리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들은 축구팬, 특히 좀 20대 30대의 젊은 축구팬층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인사들이 좀 많다. 이런 부분은 조금 주목할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준희 전 KBS 현 쿠팡 축구 해설위원이 부회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술위원을 하신 적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소위원회 소속 활동을 하셨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임이 됐는데 그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홍보 분야라고 딱 지정이 돼서 홍보 파트의 부회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 팬들, 특히 젊은 층의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축구 해설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인정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협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경기인 출신이 아닌데 네. 이미 감독 선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를 입증을 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네. 큰데 한준희 위원 같은 경우에 뭐 이스타 TV나 네. 또 원투펀치 같은 그렇죠. 영향력 있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오피니언을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대한축구협회가 많은 의견들을 좀 수렴하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네. 선임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인들의 여론과 대중적인 여론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됐다라는 내부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한준희 축구 해설가 그리고 위원석 전 스포츠 서울 편집국장 네. 꽤 오랫동안 발롱도르 투표를 그렇죠. 참가를 또 하셨던 이번에 K리그 네. 40주년 기념해서 명예의 전당 헌액자를 네. 선정하는 선정위원장으로도 또 활동을 하셨었죠. 요즘 20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30, 40대 분들한테는 그 축구 기자 중에서는 그래도 요즘 가장- 표현으로 네임드. 네, 네. 가장 좀 신뢰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분인데 아무튼 이번에 그 이사로 합류를 했습니다. 유현석 이사로. 그래서 유현석 이사 같은 경우에도 언론 담당, 언론 부문을 네.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사로서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도 되지 않나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근호 선수하고 지소연 선수 네. 요 두 사람이 이사에 합류를 했는데 그냥 뭐 유명한 선수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프로축구 선수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굳이 그 단체를 선수 노조로까지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네. 어떤 자기들 발전을 위한 그런 단체의 수장으로서 대한축구협회 그 보드진에 합류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프로축구 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소통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협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카운터 파트로는 잘 인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이근호 회장 그리고 네. 지소연 회장의 입성이 이사진 입성이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 협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사면 파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했었던 승부 조작 네. 선수들 그 선수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실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의견 반영이 또 안 됐다는 네.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한번 귀를 기울이겠다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만약에 그런 비슷한 안건들이 나왔을 때 그냥 후배 축구인으로서 앉아 있으면은 할 말이 없을 수 있지만 프로축구 선수 협의회, 프로 선수 협의회 회장으로 앉아 있다면 말을 할 정리를 수밖에 해서 없는 거죠. 해야 되는 네, 거고. 해내야죠. 그런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그 역할을 갖고 이사회에 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번 이사진 구성에 꽤 그래도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 우려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긴데요. 뭐 좋은 얘기들은 다른 데서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지금 했습니다만 다른 네. 데서도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저희는 약간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좀 저희 말씀드리려고 방송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네. 분명히 비평을 하는 거를 기대하고 계실 테고. 네, 뭐 회장님도 보신다 그래요. 근데 그래요? 뭐 저희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비난을 위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방송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워치도.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려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층 또 축구 팬들 여론을 많이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연령층이 높습니다. 지금 이 사진 구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회장 같은 경우도 한준희 해설위원이 가장 그 젊은데 네. 70년생이시고 그 위로 보면은 50년대생들이 다수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50년대생이라고 하면 좀 사실 이미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특히 여론이나 뭐 아니면 그 사고 방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여론을 파악하는 그런 통로 자체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매스미디어 위주로 됐다면 지금은 되게 파편화돼 있고 굉장히 또 여론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물론 여론을 무조건 반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제 총사퇴로 물러났던 네. 그 부회장이나 이사진이 오히려 좀 더 젊은 분들이 있었었고 그렇죠. 젊고
대중과 그렇죠. 좀 그 접점면이 더 넓은 분들이 많았죠. 그때 이제 선임할 때 좀 협회가 그걸 더 의식을 했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총사퇴를 하게 되면서 네. 오히려 연령층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회장 명단을 발표하면서 6분의 부회장들의 분야를 딱 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일단 한준희 부회장은 홍보, 장일영 부회장은 각급 대표팀 뭐 기술, 네. 원영신 부회장은 여자축구, 하석주 부회장은 엘리트 축구, 학원 축구. 지금 대학 감독이시니까. 그렇죠. 네. 또 최영일 부회장은 대회 운영과 그 산하 단체를 좀 담당하는, 이석재 부회장은 이제 시도 축구협회를 담당하는,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준희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 홍보라고 딱 명시된 게, 좀 이례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기업체에서 음. 그런 혼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기자로 일을 좀 해봤고 미디어에 많이 종사했으니까 홍보하고 언론은 다르거든요. 정반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릅니다. 미디어 전문가는 맞죠. 한준희 미디어 전문가 의원님. 맞죠. 네. 근데 홍보라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알려지게 하고 또 가치를 좀 높일 수 있게끔 포장을 하는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한준희 해설위원을 부회장으로 선임을 해서 홍보 역할에만 국한을 시킬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오히려 더 다양한 그렇죠. 예. 영역에 대한 목소리도 낼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호응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만 가져가려고 하는 가령 우려가, 예를 들면 네.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준희 네. 위원이 나서서 뭐 거기에 대한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네, 인터뷰를 하는데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자리로 한준희 그렇죠. 위원이 나가게 되는 또 상황. 조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좀 그러니까 그 좋은 이미지를 이용만 하는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방패막이로 쓰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한준희 부회장 같은 네. 경우에는 협회가 스스로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칫 홍보라는 저 영역이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팬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음. 그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직원도 하고 그랬던 그렇죠. 분인데 혹시 조직 안에 들어가서 좀 연성화되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보다는 또 잘 하시겠죠. 네, 정원 회장하고도 뭐 계속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스타면 판문 때도 이스타 TV였나요? 아니면 원투펀치. 네, 거기 네. 영상을 올라왔었어요.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이제 그 축구인들의 그런 어떤 시야가 좁은 것을 이해를 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저희와 달리 따뜻하게 얘기를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 대중과 축구인들의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저는 가장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홍보라고 담당 분야를 딱 박아놓고 이렇게 보도를 뿌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우려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있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게 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전무를 없앴습니다. 전무이사직을. 전무이사. 네. 그 자리를 없앨 수도 있어요. 자리는 없어도 누군가 그 역할을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전무이사라는 게 축구단으로 치면 스포츠 디렉터 같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프런트는 사실 축구 경험이 없는 분들 위주로 행정과 어떤 마케팅과 팀의 어떤 존속을 위한 걸 관리를 하는 분들이고, 경기 분야는 이제 감독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분야인데, 이 둘 간에는 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어가 다릅니다. 네. 여기는 잉글리시 쓰고 여기는 뭐 차이니즈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이거를 그 번역기 역할을 하면서 둘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이해하고 그렇죠. 설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게 스포츠 디렉터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장이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축구팀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괜히 두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사실상 오랫동안 전무이사직이 해왔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네. 지금 이제 상근 부회장을 맡게 된 김정배 전 문체부 네. 제2차관이 이제 실무행정총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회장이지만 전무이사 역할을 네. 싹 흡수를 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전무이사는 전통적으로 이제 축구인들, 네. 경기인 출신들에게 계속 자리를 많이 줬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일단은 민원 소통 창구입니다. 축구계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큰 목소리도 있고 작은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무슨 뭐 부당한 부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받아서 그거를 잘 필터링을 하고 정돈을 해가지고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서 위에 보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파문과 같을 때 사실 이번 사면 파문 때 박경훈 전 전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었던 게 왜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지를 못했느냐. 네. 네, 그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또 그렇죠. 전무이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없앴다는 부분. 전무이사의 저격의 인물을 선임을 해서 잘 좀 방향을 잡아가면 된다고 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직의 그 자리를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수 볼 수 있죠. 있는 예. 부분인데 직을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흥미롭게도 뭐냐면 축구인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경기인 출신들의 목소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 뭐 경기인 출신들의 목소리를 덜 듣는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축구협회는 경기인들의 피와 땀으로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곳입니다. 네. 축구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물론 그 전부란 얘기 아니고 팬과 또 비축구인 뭐 행정가들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같이 있지만 결국에는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선수, 감독, 지도자 이분들이 핵심적인 인력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는 거는 네. 축구인들이고 그것을 또 거기서 길러진 것들을 또 네. 사고 팔고하고 옆에서 관심 가져주는 거는 또 팬들의 몫이고. 네. 근데 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목소리가 좀 무시될 수 있는 그런 네. 것도 있고요. 저는 또 어떤 이미지를 어떤 그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 사면 파문의 네. 책임이 경기인들 그런 그쵸, 목소리가 예. 경기인들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떠넘겨지라는 예. 기분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인 측에서 그런 얘기를 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안건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는 있는데 결국 그거를 오케이하고 실행을 한 것은 회장의 네, 정말. 책임인데 그래 네가 이를테면 뭐 이걸 잘못 올렸으니까 네가 저걸 산 거니까 너 아웃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전무이사 없애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절대군주 시대하고 비슷한 체제의 인적 지금 쇄신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꼭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계속 가면서도 그 지금의 어떤 체계를 개선해서 가는 방향이 네. 이거를 좀 너무 뭐랄까요 단순 명료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자리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논란에 그게 문제니까 전무직 없애고 이제는 선출에게서 내가 직보를 받는 게 아니라 비선출 좀 더 이제 행정적으로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비선출 부회장을 만들어서 그쪽하고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행정이 잘 되려면은 전무이사 사실 전무이사가 실무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은 부회장들보다 더 강합니다. 네. 근데 전무이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브레이크를 걸고 좀 쓴소리도 가감없이 충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가 아예 네. 없어졌다는 거. 그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뭐 이사진 같은 경우에도 유임이 됐던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최종 임시 이사회 때 약간 쓴소리를 하고 나갔던 분들은 공교롭게 아무도 유임이 유임이 안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좀 그 뭐랄까 의욕이 있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만 나가버리고 네, 그 자리에만 교체가 됐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또 이사진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회장 독단이 오히려 더 강화된 느낌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선임 인선 자체를 회장이 직접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정몽규 회장이 했던 코멘트 중에서 네. 눈에 띄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토론 문화가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뒤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 우리나라 토론 문화가 뭐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뭐 항상 회의 때도 뭐 지명하기 전에는 토론 안 하는 이런 문화도 있고 그 토론보다는 그 뒷담화하는 거를 훨씬 더 익숙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전무직을 없앤 거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좀 쓴소리를 했던 그런 인사들 유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국은 또 그 회장의 독단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기업에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프로축구명부터 대한축구협회 와서까지 그 조직의 안팎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주도형 그 리더입니다. 위임형 리더가 아니고 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고 결정권을 많이 좀 발휘를 하는 편인데 좋게 말하면 사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는 네. 리더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만큼 또 실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만약에 개입이 있었을 때 전문가들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지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내부 직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토론을 한다고 해서 발언을 하면 그 다음 토론에 배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나중에 그런 얘기 왜 했냐라는 얘기를 돌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다거나 네.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이번 이사회 개편과 함께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 이사회 그 회장이 없는 자리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좀 더 논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토론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정말 괜찮은 토론 문화 협회에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번 이사회 선임과 함께 네. 시도해봤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누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면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뭔가 뼈를 때리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스스로를. 저도 굉장히 작은 조직이지만 네. 작은 조직이지만 저도 이제 리더로 꽤 오래 해봤잖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네. 회의 같은 거 회사 내나 조직 내에서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막 의욕적으로 가서 이런 아이디어 내고 저런 아이디어 냈는데 네.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게 뭐 피드백이 없다거나 혹은 그런 말은 좀 자리를 가려가면서 하지 네.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 다음 회의부터는 말 꺼내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런 저희가 이걸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없어지고 좀 더 이렇게 새롭게 정말 의욕을 갖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의욕을 갖고 들어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절을 했대요. 그렇죠. 부회장, 뭐 이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말 혼란한 시기에 저 자리를 오케이라고 하고 저 자리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의욕이 있고 사명감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감과 의욕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런 좀 판을 잘 깔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전무이사직이 없어지고 부회장직에 상근 부회장직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그 정부 출신 현 정부는 아니지만 네. 정부 출신 문체부 출신의 인사가 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이전 방송 협회를 다루는 방송에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정몽규 회장은 원래는 재선까지 그렇죠. 되어 있는 그 규정을 넘어서서 그렇죠. 특별 케이스로 지금 3선을 하고 까지 있는데 했죠. 네. 근데 3선에서 과연 끝날 것이냐? 아니다. 4선도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도 많거든요. 이번에 그 이사회 명단 발표할 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전에 연임할 땐가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근데 그 뒤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규정상으로 연임까지인데 이미 3선 했기 때문에 3선, 4선 더 하려면 정관을 바꿔야죠. 네, 체육회에서 그 정관을 바꿔도 안 됩니다. 체육회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정부에 오케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게 그렇게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초청 못 받은 것도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안컵 뭐 그 유치 유치 실패. 공헌했다가 실패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쪽과의 좀 의사소통이나 그런 시도 네. 노력들을 꾸준히 하기 위한 선임이 아니냐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의혹의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때마침 정부 출신 현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문체부 쪽에 뭐 인맥이 많이 있으신 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우려가 좀 강화가 되는 인선이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행정 실무에 대한 전문가는 분명합니다. 네. 행정고시 합격하시고 쭉 이제 네. 해와셨기 때문에 문화체육 관련된 그런 정책을. 부분에 조직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이점이 있으실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어제 그 연임에 대한 네. 질문이 나왔을 때 오히려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면은 정몽규 회장의 이번 이사회 선임에 대한 좀 순수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더 부각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면 파문은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때 수장인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그만둔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수습을 하는 것이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수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습을 하고 나서 어쨌든 사선을 간다라는 뉘앙스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연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의욕적으로 새롭게 판을 짜고 정말 사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면 왜 자신의 사선이 한국 축구에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남은 1년 8개월 남은 1년 동안. 8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을 딛고 근데 이번 이사진 선임에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는 게 쉽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려된다라는 그렇죠. 얘기 속에 저희가 이걸 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희가 긍정 요소들을 그래도 네.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자체 일단 유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정몽규 회장은 이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했지만은 그렇다면은 그 생각을
전원 사임을 결정했을 때 못했던 것은 아닐 텐데 그 전원 사임을 선언했던 거는 결국은 여론 회피를 위한 보여주기식 잠시간의 네. 보여주기식 선택이었었고 그렇죠. 결국은 돌아왔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난상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충분히 그 탁자 위에 올라와서 좀 많이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이 정말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의 혼란이 굉장히 값진 것이라고도 우리가 나중에 추억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팬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직 안에 들어가 가지고 네. 일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 사실은 아까 저 얘기하셨지만은 거절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도 들어와서 하겠다는 그 용기를 내신 분들이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네. 한국 축구를 또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무능하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긴 쓴소리 잔소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축구 화이팅! 화이팅!